네, 가수 김호중 씨에게 뺑소니 피해를 본 이 택시기사 A씨가요. 김 씨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가해자인 김호중 씨에게 탄원서를 냈다.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네, 뭐 재산범죄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상해죄라든가 폭행 이런 케이스에서는 합의하는 것이 피해를 어떻게 보면 그 형사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핵심 관건이다 보니까 네. 이처럼 그 피해자로부터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9일 날 강남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네. 그 도주한 이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대리 출석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를 지금 그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또 도주치상으로 지금 기소를 했는데 첫 재판은 지난 7월 10일 날 열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확인을 해봤더니만 지난 6월 13일 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 탄원서를 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어도 다른 뭐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과는 별도로 지금 그 특가법상 뺑소니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 어쨌든 피해자로부터의 어떤 합의서와 탄원서가 중요하다 보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그 피해자의 탄원서를 받아서 내는 것은 뭐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김호중 씨의 팬들도 수천 장의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탄원서가 지금 상황에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일단 피해자의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는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팬들이 탄원한 것들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신고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네.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도주해버리고 음주도 안 한 것처럼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고 결국에는 음주가 기소도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범인 도피를 교사한다고 해서 매니저를 또 경찰서로 보내서 대신 자수하게 하는 등 예.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탄원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도 계속적으로 반성문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해야 될 것 같아요. 공범들 같은 경우는 저번 재판길에 다 자백을 했었습니다만 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자백하는 반성하는 모습으로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낸 게 크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대처 방법 거기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지금 탄원서를 내는 케이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좀 위험 부담도 지고 내는 거거든요. 판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수천 개의 탄원서를 내는 것은 재판부의 선처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판사님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선처해 준다 하더라도 네네.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을 수 있기 때문에 양가적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예.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예. 과연 최종적으로 재판부한테 어떤 식의 어떤 그 판단, 그 마음의 그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가요 조국 혁신당 대표 아들의 이 석사학위를 최근 취소를 했습니다.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5년 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있었던 그 네. 문제일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2019년 무렵에 입시 비리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후에 2020년에 그 당시에 이제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는 핵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이 최광욱 변호사,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있던 법무법인에 이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턴을 했는 것처럼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예. 그 작성했던 인턴 확인서를 연세대학교 어떻게 보면은 그 입학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제출하기 전에 있었던 2017년에 했던 그 응시에서는 떨어졌었는데 네. 2018년에는 그 서류를 내면서 합격했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면서 맞아요. 결국 최강욱 그 당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업무방해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이 됐었고 그렇게 되니까 그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입학 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입학 당시 허위의 증거를 냈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번에 네. 조 씨의 입학 취소와 함께 이 당연하게 본인
그 석사학위까지도 취소됐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난해 이제 조 씨가 연대 학위를 자진 반납을 밝히기 약 한 달 전에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런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조지 워싱턴대를 들어갈 때, 네. 입학할 때, 또 졸업할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장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석사를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를 취득할 때 인턴 확인서가 이제 들어가서 입학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연세대학교 입학에는 문제가 발생해서 자진 반납하고 결국에는 취소됐습니다만 조지 워싱턴대에서 시험 과정에 있어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대 졸업에는 문제가 없고 또 이 성적과 관련해서도 뭐 성적을 취소했고 네네. 다시 시험 봐라 뭐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학교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는 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 서울대 측이요, 이 조 씨의 이 대학원 입학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또 네.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사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 쟁점이 되겠죠. 예.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대해서 할 때 무엇을 냈느냐. 네. 지금 확인한 그러니까. 바로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학부니까 학부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는 냈는데 네네. 그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연대에서 냈었던 예. 이 법무법인의 인턴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 서울대 측에서는 해명하고 그 설명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없고, 다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 워싱턴대 성적 증명서를 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조지 워싱턴 대학교 자체에서 보면은 지난번 두 번 퀴즈를 보는 과정에서 이 조국 부부가 예. 어떻게 보면 그 태평양을 두고 이 시험을 도와줬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져서 그 부분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네. 그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지 워싱턴대 자체가 조국 씨 아들에 대한 졸업이라든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예. 결국 네.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대 입학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만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그 위조된 그 어떤 증명서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서울대의 입학 여부의 어떤 부정 여부는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대 대학원 말씀하시죠? 그렇죠, 서울대 네. 대학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